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보다 더 생산적인 의제를 다뤄야 한다며 영수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논의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봉착할 수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재정적자 87조 원을 언급하며 나라가 파산하는 우려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가세해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노동조합 죽이기에 몰두했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의 이 논평을 긍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모든 비판을 요약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 인상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포퓰리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확인된 실질 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0.9%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가 속해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심해서 마이너스 1.2%입니다.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 감소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외식업 폐업률이 10%, 서울 12%로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3년 3분기 1.24%로 2022년 말 0.69%에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에 드는 정부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파산 회생 절차에 들어간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기 순환 국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4년 2월 현재 100.4로 2021년 6월 정점 102.8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2년 8월 정점 101.3에서 여전히 먼 99.9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순환 변동치가 최근 몇 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이라 보기에는 그 세가 너무 약합니다. 대외 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정부 재정 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 지출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 투자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추가 물가 인상과 재정 적자 확대 부작용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정부 재정 적자는 누가 키웠습니까? 철진한 긴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관리에 실패한 결과 세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묻지마 대기업 부자 감세로 세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재정을 애초에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올바른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 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최상층 부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 철회부터 요구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세금인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논리에 가장 맞지 않습니까? 물가 인상 우려도 그럴듯한 경제 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에 불과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의 물가 인상 효과가 그렇게 우려된다면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급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인상, 고금리, 고에너지 가격 상황에 의한 생산비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에 의한 환율 인상 등 재정통화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이미 올라 있습니다. 수요 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급 측의 이런 구조적 요인들과 비교해서 13조 원의 재정지출 물가 인상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폐업 방지, 여름철 농산물 가격 안정 시기까지 가계의 구매력 보충 등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원년인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한 효과입니다. 민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습니다. 민주노총의 논평 제목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 2명이 받으면 50만 원이고 이를 2023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에 추가하면 2023년 실질임금 인상률이 비로소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폐업이 줄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아예 임금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를 감안했을 때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불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비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그리고 긴축 재정이 갖는 반노동자적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의 기초에 있습니다. 누구도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 논의처럼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긴축 감세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자 경제 운영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로서는 충분한 의의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게도 다시 요구합니다. 민생우선 개혁국회를 주장해온 정당으로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도입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있는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주십시오. 저와 새진보연합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이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대책이자 생산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2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행한 묻지마 부자 감세 정책을 전부 폐기해야 하고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을 비롯해서 국가 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새진보연합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민생 해결을 제1과제로 22대 국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